202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등하 독서 사회문화 2강입니다. 봅시다. 이건 뭐 연금제도 얘기가 나오고 그죠? 뭐 여기는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 중에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제도 그죠? 요거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사적연금제도. 요건 뭐 은행에 한다거나 뭐 보험사에 한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공적연금제도랑 이제 사적연금제도 아무것도 못했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라에서, 그죠? 정부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준다. 기초연금제도 중에는 이제 뭐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사회수당형, 그 다음에 최저소득보장형, 그 다음 최저보장 연금형 이런 게 있답니다. 요 세 가지 또 알아볼 거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형태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는 뭐 이렇다, 그죠?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연금제도 자체에서 뭐 불만도 제기하기도 하고 뭐 세수 부족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뭐 어떡할래 뭐 이런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논쟁도 벌이고 그죠? 뭐 더 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다 이제 뭐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계속 이제 발전 뭐 개선돼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거 쭉 한번 읽어보고 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죠? 이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별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뭐 잠시 공식 같은 거 나오는데 뭐 하나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쭉 읽어보면 돼요. 문제도 단순 내용 일치고 그 다음에 뭐 추론이 안 들어갑니다. 단순 추론하라 그랬지만 그 내용 일치로 풀려버리고 3번도 뭐 그냥 뭐 내용 일치로 풀립니다. 그죠? 문제들이 뭐썩 좋지가 않아요. 4번 같은 경우에 뭐 적용 추론인데 이것도 뭐 내용 일치로 거의 풀려버립니다. 그죠? 바로 풀려버리고 5번은 어휘니까 그냥 풀면 되고. 네. 쭉 한번 봅시다. 1문단 노후를 대비하는 뭐 대표적인 수단인 연금은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거 뭐 매달 얼마를 받고 그죠? 매달 얼마씩 수령한다. 그게 이제 연금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한 게 이제 공적연금제도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고 뭐 은행이나 아니면 뭐 그 보험사에서 하는 거는 이제 사적연금제도, 그죠? 일단 연금제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의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왜 공적연금제도를 하느냐?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어떤 소비를 평준하게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최소한 어떤 뭐 나이가 좀 들어도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누가 어떤 사람 간의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간의 평준화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일생에, 그죠? 어떤 사람의 일생에서 평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돈을 못 벌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평준화시키겠다 그거잖아요. 한 사람 일생에 대해서 평준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과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뭐 평준화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소비 평준화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에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그냥 가만 냅두니까 막 돈 많이 벌 때는 펑펑 쓰다가 나중에 돈 못 버니까 막 아주 그냥 힘들어지니까 뭐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국가에서 조금 강제적인 면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돈을 많이 벌 때 그때 강제로 좀 연금을 들게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조금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돌려주겠다, 그죠? 안전망 같은 거죠. 안전망 같은 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는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수급하는 제도로서, 그죠?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돼. 그죠?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연금액에 이제 지급률을 곱한다. 기본 어떤 연금액이 있고, 기본연금액은 뭐 정부가 정하는 거고, 거기다 지급률을 곱한다는 얘기지. 지급률은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 50%. 이건 이제 그 지급률은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겠네. 그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50%. 그 1년마다 늘어가면 5%씩 증가하는데 최대 100%. 5%면 또 다시 뭐 10년 더 늘어나면 100%가 되겠네요. 그죠? 총 20년 가입하면 100%다 받겠네. 그죠?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 전체의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그러니까 기본연금액에다가 이제 지급률 곱하는데, 기본연금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 사람 개인 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 국민연금 제도 전체의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해서 산정한답니다. 이를 단순화하며 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대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30이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30. 그다음에 소득 평균액이 가입자 A는 10밖에 못 번 거지. 가입자 B는 좀 50. 고소득이네, 그죠? 근데 평균이 30이고 이 사람은 조금 못 벌고 B는 좀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네.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값을 2로 나눈다. 이건 뭐냐? 평균 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30과 10을 A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30이니까 자기가 10이잖아, 그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40이죠. 그거다 평균 때리면 어떻게 돼? 20이 20. 그죠? A는 20 받고 그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받잖아. 평균이 30이니까 두 개 더해가고 평균 내면 어떻게 됩니까? 80이니까 40이 되겠네. 80이니까 절반 나누면 40이 되겠네. 40. 응? 그러니까 뭐 A는 10 정도가 평균 그 어떤 뭐 수입이었는데 한 20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 B는 평균 50 정도의 고소득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40밖에 못 받는다. 그죠?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더한 값, 평균 낸다는 얘기지, 그죠? 이로 나눈 값만큼 연금을 받는다면 A는 20, B는 40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습니다. 지금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 많이 버는 사람 막 미워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국민연금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것도 뭐 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이제 일부러 보전받을 수 있다. 이거 봐봐. 소득이 좀 작은 사람들이 이제 좀 오히려 많이 받고 소득이 이제 많았던 사람은 좀 적게 받고, 그죠? 그런 상황이다. 그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그죠? 또한 연금 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 수급자에게 이제 부양가족이 있어. 그럴 경우 이제 일정 연금액을 조금 더 주는 모양이네. 이게 좀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수급권자가 이제 사망했다. 돈 받는 사람이 사망했어. 그럼 연금은 날아가나? 그죠? 그게 아니고 연금의 일정 비율 100%는 다 못 받지만 일정 비율을 이제 유족이 또 받는 거야. 그죠? 이와 같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입자들 간의 이제 소득의 재분배를, 그죠?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돈 작게 번 사람한테는 조금 더 주고, 그죠?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는 조금 덜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분배를 한다. 이게 되고, 이게 이제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공적연금제도죠. 그럼 이제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적연금제도가 있는데 이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어떤 제도로서의 어떤 노후의 보충적인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 그죠? 노후의 보충적인 거. 이건 이제 개인 기업이나 그럼 자기가 이제 은행이나 이제 보험사에다가 가입을 했겠지. 그죠? 이건 이제 뭐 그다음 개인 차원. 그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제도인 연금저축제도, 이건 저축한 겁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을 이제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건 이제 저금해 놓으면은 은행에서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된다.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돼. 이제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세금 뗍니다. 그죠? 얼마 정도. 적금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좀 뗍니다. 근데 연금저축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보다 이제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 책정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덜 뗀다는 얘기지. 그죠? 그 저금해 놓는 것보다도 이런 이제 연금으로 해 놓으면은 세금을 덜 떼네.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또 감해줘.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네. 그죠? 하지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그냥 은행에 그냥 맡겨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 목적이 지금 연금을 해가지고 이 사람 노후를, 노후에 연금 주는 게 목적인데 이걸 중도를 해지했어. 그러면은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그죠? 연금으로 못 받아. 연금은 해지했잖아. 국가가 정한 특별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세금을 또 반환해야 돼. 세금까지 다 까줬는데도 그건 이제 야 다시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혜택은 국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이제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그 노후 준비 지원인데 이거를 막 일부러 막 들었다가 세금 막 감면 혜택 받다가
아이 나 안 할란다 이렇게 막 그냥 돈 찾아간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다 뱉어내라. 네가 이제 세금 혜택 받은 거 다 뱉어내라. 그죠? 경제 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요거는 이제 그 공적연금 제도를 에 대한 얘기고, 이건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공적 사적예금을 다 못한 경우, 그죠? 경제 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느니, 이게 이제 수령할 공적 사적연금이 없다거나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공적 사적연금이 좀 없을 수가 있지, 이 사람은. 이러한 이들이 이제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 이제 그 어떤 뭐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안 돼 있고 10년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뭐 사적연금 제도를 또 가입도 안 돼 있고 이래갖고 이 사람 좀 막막해, 그죠? 이거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좀 주는 겁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해갖고 이제 돈을 안 냈지만 주는 겁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이제 매우 다양한데, 이제 분류를 한다. 분류를 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뭐 대표적으로 사회수령형, 사회수당형, 뭐 최저보장형, 그다음 최저보장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수당형, 그다음에 최저소득보장형, 그다음에 최저보장연금형, 요 세 가지 얘기를 하면은 요까지 끝나네요. 그죠? 요까지 끝난다. 봅시다. 봅시다. 사회수당형은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 형식. 이건 그냥 뭐 수급 연령과 이제 거주 어디 산다, 경기도에 산다, 수급 연령이 몇 세다 이러면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이거 뭐 소득도 조사도 안 하고 자산도 뭐 조사도 없이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겁니다. 연금 지원을 못 받는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지만, 이러면 다 퍼주는 거니까, 그죠? 취약계층을 표적화해 지원할 수 없어가지고 효율성이 낮고, 어떤 사람인 뭐 이렇게 막 공적연금제도도 가입이 안 돼 있고 사적연금제도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그래갖고 막 이 사람 나라에서 봤을 때 이 사람 연금 하나도 없나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 아니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럴 경우에도 이 사회수당형은 돈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이 낮지, 그죠? 취약계층이 아니잖아, 그 사람은, 그죠? 근데 이제 표적화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아무 조사를 안 하잖아. 소득 및 자산 이런 거 조사 안 하고, 나이와 거주 요건, 경기도에서 몇 년 이상 살았다,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몇 살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준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고, 그죠? 막대한 예산에 들어가겠지, 그죠? 다 퍼주는 거니까. 여기 이제 그 사회수당형이고, 최저소득보장형, 이건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하여 이제 평가를 하네. 연금도 조사하고 소득도 조사하고, 야 자산 얼마 가지고 있어, 비트코인 몇 개나 가지고 있어, 평가해가지고 소득 인정액을 이제 산출하고, 소득 인정액 산출, 그다음에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뭐 저금을 하든 뭐 땅을 가지고 있든 뭐 어쨌든 간에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금을 해놓으면 이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다 계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소득 인정액을 딱 봅니다. 그거보다 이제 그 소득 인정액이 이제 그 어떤 최저 소득 이 정도는 있어야 이제 먹고 산다. 뭐 지금 우리나라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아무튼 1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100만 원보다 그 소득 인정액이 작아. 그러면 이제 그만큼 채워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00만 원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이다. 그러면 한 20만 원 더 줘가지고 100만 원 채워준다, 그겁니다. 어디 갔나? 그죠? 그래갖고 뭐 최저 소득이, 그죠? 최저 소득이 100만 원이고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20만 원 더 준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저 소득을 맞춰준다.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죠? 운영되는 요건 이제 다 조사를 하잖아. 뭐 소득도 조사하고 연금도 조사하고 뭐 자산 얼마 가지고 있나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득 인정에 계산해가지고 최저 소득보다 작다 그러면 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특별한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재정에 비해서 이제 그 빈곤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가지고 재정 효율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리고 뭐 사회수당형 같은 경우에는 막 퍼주는 거잖아, 그죠? 뭐 또 조사 같은 거 안 하고 재산 얼마인지 안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막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든 말든 다 주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았잖아. 근데 이거는 좀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이 높겠죠.
하지만 뭐 주택, 자동차, 현금 등의 자산을 조사하는데 이것도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들 수가 있고 수급 여부와 수급액이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이제 많으면 이게 돈을 안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간당간당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되게 많으면 상관없는데 돈이 좀 자산이 간당간당해. 그러면은 굳이 내가 뭐 자산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요거 이제 최저 소득을 넘을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 되지. 예, 그렇기 때문에 나 일을 안 할라 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로유역이 줄어든다, 그죠?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거 뭐 간당간당한 경우는 뭐 최저 소득이 이 정도다. 그런데 내가 일을 조금만 더 하면 막 이 정도 받고 일을 조금 더 해가지고 소득을 좀 키워버리면 이걸 넘어버리네, 그죠? 이 최저 소득을 넘어버리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제 높일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그냥 조금 일을 안 해가지고 이만큼 어차피 주는 거니까, 그죠? 이만큼 주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 받아버리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 하겠지, 그죠? 근로유역이 저해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뭐냐, 최저보장연금형. 최저보장연금형은 수령연금을 조사해서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익을 보충해주는 방식이 뭐야? 연금을 조사했네. 연금. 수령 연금을 조사했다. 이 사람은 연금만을 조사한 거예요. 딴 거는 조사 안 하고. 그러니까 요거 뭐 앞에 있는 거 요거 뭡니까? 최저소득 보장형은 연금, 소득, 자산 다 평가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연금만 딱 보는 거야. 뭐 이건 조사하기가 편하겠네, 그죠? 국가가 정한 어떤 연금 수령 어떤 기준 금액, 그러니까 연금 수령이 한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제 국가에서 보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것보다 작으면은 어떤 그 작은 만큼 이제 주는 거지, 그죠? 차익을 보충해 주는 방식이다, 그죠? 그리고 최저 연금, 어떤 연금 수령 어떤 기준 금액 그거에 맞춰준다는 얘기. 그것보다 좀 부족하면 국가에서 좀 채워준다, 그입니다, 그죠? 이 방식은 다른 어떤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뭐 다른 자산이나 뭐 이런 거 소득 같은 거 조사 안 하고 딱 연금만 보는 겁니다, 그죠? 연금만 조사하면 되므로 이제 행정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그죠? 높겠지, 편하지, 응? 행정이 편하잖아. 연금만 조사하면 되니까, 그죠? 통장 까봐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소유 예산이 커지죠. 대신 이제 그죠? 대상자가 많아지면 돈 많이 들겠지, 뭐, 그죠? 한데 뭐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해가지고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어떤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는 도입할 수 있죠, 그죠? 공적연금을 충분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제 공적연금을 많이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든든하게 좀 돼 있어.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연금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좀 작겠지, 그죠? 일반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최소 기준 금액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성숙돼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성숙돼 가지고 많이 일반적으로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어떤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라고 그때 이제 요걸 이제 도입하는 거지. 그러면은 대부분이 많이 받고 있지만 어떤 일부 사람들이 그만큼 못 받고 있어. 그래갖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좀 채워주겠다. 그럼 뭐 돈도 별로 안 들겠네, 그죠? 예산도 그다지 뭐 안 들겠네. 그죠? 그럴 때 이제 도입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또한 연금 소득이 많지만 연금 소득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 그러니까 연금 소득은 많은데, 예? 연금 소득은 좀 많아. 그러니까 뭐 기준보다 조금 더 많아. 근데 연금 이외의 소득은 없어. 그런 사람은 이제 수급 대상자 안 되죠. 근데 대신에 연금 소득은 좀 작은데 이 사람이 뭐 비트코인이나 뭐 땅 뭐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돈을 많이 벌어, 그죠? 이건 이제 소득 조사 안 하잖아요. 연금 조사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죠? 그 모든 이 사람은 불만인 거지. 연금은 작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이제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급 대상자가 돼갖고 연금을 뭐 지원해주죠, 그죠? 근데 앞에 사람은 연금 소득은 이제 기준보다 조금 더 높아. 그래갖고 나라에서 받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연금 이외의 소득은 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불만인 거지, 그죠? 이 사람 불만이겠지, 그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경제활동 시기에 연금 저축을 할수록 기초연금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시기에 이 사람이 막 연금을 많이 해가지고 연금 저축을 많이 해놨어. 그래갖고 기초연금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연금을 받고 있어. 응?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 그냥 뭐 일 안 해가지고 뭐 그냥 연금 나 하나도 가입 안 할래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또 엄청난 연금 많이 받겠죠, 그죠? 나라에서 받겠잖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초연금보다 조금 더 받아, 그죠? 그래갖고 나라에서 지원 하나도 한 번도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막 뱅글뱅글 놀고 저금도 안 해놨어. 근데 나라에서 이만큼 다 지원해 주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 취약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죠? 취약계층이 나 저축 안 할래, 해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또 사문단 잠시만요. 계속 봅시다. 잠깐만요. 그죠? 사문단 마지막 문단이 사문단이구나. 그죠?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금제도들이 이제 쭉 알아봤습니다. 그죠? 요거 이제 뭐 공적연금제도, 요 사적연금제도, 그다음에 공적, 사적 아무거나 가입이 안 됐을 때 이제 그 기초연금제도 가 이제 가동이 된다라는 거고, 기초연금제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죠. 사회수당형, 뭐 최저소득보장형, 그다음 최저보장연금형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소득보장형, 사회수당형은 다 퍼주는 거. 사회수당형은 다 퍼주는 거. 그다음에 최저소득보장형은 뭐 연금, 소득, 자산 다 평가해가지고 주는 거. 그다음에 최저보장연금형은 연금만 조사해가지고 그죠? 조금 부족한 경우를 채워준다. 그런 얘기였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 봅시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는 자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조사를 하는구나. 자산과 소득을 다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에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제 최저소득 보장. 최저소득 보장이 뭡니까? 최저소득 보장은 뭐 최저소득보다 조금 못 미칠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건 뭐 연금, 소득, 자산 다 평가해 준다는 얘기지. 평가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지급한다는 어떤 최저소득 보장에 가깝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이제 합이 일정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감하는 점에서 이제 최저보장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도 있고 국민연금 따로 있으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그게 이제 합해가지고 어떤 일정 금액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을 좀 깐다. 기초연금은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국민연금은 자기가 돈을 넣은 거고. 그 두 개를 합했을 때 어떤 일정 금액 넘는다 그러면 기초연금에서 까버린다. 그리고 최저보장연금형, 연금으로 까는 건 이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좀 닮아 있다.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둘의 소득과 뭐 다 조사해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같이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재산을 고려한다. 둘 다의 재산을 고려한다.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일 때의 값이 더 크다. 그치? 2인 가구잖아.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가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소득이 두 명이 있으니까 최저소득이 더 크겠지. 그죠? 1인 가구는 뭐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 몸이 한 명이고 2인 가구 그잖아요. 그죠? 부부니까. 그러니까 최저소득이 높겠지. 이 사람이 뭐 한 명이 먹고 최저소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최저의 돈, 그죠? 우리나라 한 100만 원 정도 버나? 그러면 1인 단독 가구는 뭐 100만 원이라 하면은 뭐 2인 가구는 한 200만 원 정도 하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되겠지. 값이 더 크겠지, 그죠? 또한 뭐 군인연금,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자는 근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제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월급에서 깐 거지, 그죠? 월급에서 깐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연금도 많이 받아요. 공무원과 군인의 가장 장점이 그거잖아요. 연금 많이 받는 거, 그죠?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들 수급자와 이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람들은 좀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가기 때문에 굳이 뭐 기초연금까지 이제 그 돈 넣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기초연금제도의 특징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어떤 뭐 불만이 있고 뭐 세수가 부족한 그 우려하는 사람, 그 다음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꼭 필요한 얘기다. 뭐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네요. 봅시다.
공적연금제도에 강제로 가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죠. 그죠? 공적연금제도 아까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제일 뭐 유명한 거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제도잖아요. 그죠? 국민연금제도는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뭐 일한다 월급 받는다 해서 무조건 다 까는 거예요. 그죠? 강제입니다. 그래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야 이거 돈 제대로 받을 수 있나? 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연금제도에 대한 어떤 세금 지원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야 사적연금제도는 어떤 사람이 막 자기가 이제 형 상품에다가 내가 저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행에다가 뭐 그렇게 되면 거기다 이제 세금 지원하면 야 그 세금 왜 거기다 세금을 왜 지원하냐 이런 거 좀 하는 사람도 있다. 그죠? 또한 기초연금제도의 방식이나 연금액 등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이거 난 어떤 받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받으려 할 거고 주는 쪽에서는 또 너무 왜 이게 많이 주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죠? 조금 줘라 아니면 또 많이 줘라 이렇게 싸우겠지. 논쟁, 그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만 뭐 이런 어떤 논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치? 연금제도는 있어야 된다, 그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 및 어떤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죠? 계속 이제 뭐 개선돼 나가고 있다, 그죠? 하고 있다. 뭐 문제 뭐 어려운 게 있나? 그냥 문제 내용 일지 다 풀리죠, 그죠? 풀립니다. 굳이 지금 뭐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뭐 볼 거 있나? 아이, 별 거 없습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